자, 앞서도 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이 선회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사실 못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 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합법성을 다투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여당에 아마 전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 토요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동조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죠? 이런 입장을 낼 거면 지난 예. 토요일에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엿먹인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진짜 뭐 속된 말로 개무시했다고 봅니다. 아니 전국 안전, 전국 혼란의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으면서 그렇죠. 예. 지금 당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마련한 이 하야 방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탄핵에 임하겠다?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탄핵에 임하시지 왜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당 챙겼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 대표랑 독대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전국이 어려워지고 탄핵 위기에 직면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당에게 일임하겠다. 무책임한 그 책임 회피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당에서 열심히 만들어간 이 안을 거부하려고 탄핵에 임하겠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임하겠다. 이거 완전히 지금 당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전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당내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이 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 그러니까 부결시킨 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위성의 반대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할 전국 혼란, 사회의 무질서, 그거를 걱정해서 그걸 염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국민들께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 일념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한 당내 의원들의 노력을 완전히 폄하하고 무시한 채 탄핵의 그 법적 심판에 임하겠다. 저는 그럼 그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그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아마 탄핵안이 좀 가결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이 큰 혼란에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혼란 누가 불러왔습니까? 저희가 이 혼란이 가장 그 질서 있게 수습되는 방안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안 하려다가 오늘의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 보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시총이 무려 144조 원이 증발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400 무너지고 또 환율은 어떻습니까? 급등해가지고 저 아우성들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이고 뭐고 가게가 너무 어렵고 또 이 지금 상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말 연시 특수라는 것 자체가 다 사라졌다. 이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평가받고 있고요. 외교적인 건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의 골드버그 주미대사가 도대체 이 한 체제, 소위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이냐 묻고 있잖아요. 여전히 미 국무부에서는 바이든의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큰 혼란을 지난 일주일 동안 끌고 온 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제일 큰 책임은 12.3 내란 사태를 유발한 대통령이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도와주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책임 전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기가 막혔던 장면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한덕수
공동 담화예요. 그거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전두환 노태우 무슨 권력 이양을 받는 것처럼 그런 모양과 스탠스를 취하고 그 자리에서 주례 회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에 실제로 국무회의를 잡아 소집했다가 국무회의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못하고 간담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한 여름밤의 꿈, 한 겨울밤의 꿈을 꾼 것 같아요. 이제 권력은 내게 왔다. 고로 앞으로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것에 모든 직무에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정지를 시키고 그 권한을 자기가 쥐고 본인은 여당 대표고 실권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통치가 가능하다라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이라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해서 그 정부는 한덕수 총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권력이 끝나는 그날까지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이 자기에게 온 걸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소란과 소동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된 근본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쫄았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박주민 의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해석하냐면 무서워서 숨었다 본회의장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여당의 리더로서 자기 스스로를 던져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리더십을 반듯하게 세워서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법률가 아닙니까? 네. 자, 여기 한동훈 대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댓글 중에는 이 한동훈 대표의 처지를 이해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윤석열 대통령.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지만 공주시장에서 DJ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요. 비상계엄하고 자, 한동훈 윤통 말 듣고 탄핵 선회에서 엄청 비난받았는데 또 윤통이 뒤통수 치는구나.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야,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굳이 민주당이 안 보내도 국민의힘이 알아서 한동훈을 보내버리는구나. 한동훈 스타가 될 기회를 놓친 것. 그렇죠.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윤석열 탄핵원에도 좀 더 시간을 끌어주길 바랄 걸 권성동 앞잡이로 세워서 권성동 원내대표 되면 국민의힘은 분당 수순인가? 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지금 대위기 앞에서 지금 4분 5열인데 신윤계 핵심 5선 권성동 의원을 어제 그 중진회의에서 원내대표로 추대하자고 했는데 한동훈계가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죠. 친윤계 권성동 의원하고 개파색이 옅은 사선의 김태우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의 본질이 한동훈 대표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승계될 비상당권을 놓고 벌이는 개파 싸움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계의 한동훈 축출이 이 와중에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조 부대변인은? 저는 그렇게 되면은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는 보나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 본인은? 저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다만 과연 권성동 그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체리따봉 사태가 있었죠. 네. 체리따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 원내대표직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께서 뭐 정무적인 감각이나 뭐 능력이 출중하신 건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하는 모든 발언들이 대통령의 속내다,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비춘다라는 의심을 살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시는 것, 이 출마하신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장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한동훈 대표 탓을 자꾸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로 모으셨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고 또 주례회동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총리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당정 협의는 저희가 일주일마다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정권 때도 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당사가 가지고 회의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이 아니 같습니까? 지금이 더 어려우니까 당정 협의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좀 그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동훈 아니. 대표가 겁먹어서 본회의장 들어갔다고요. 네.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고 네. 체포조가 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 밖에 있으면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도 합의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라. 안전 신변을 위해서 한 건데 겁먹어서 들어갔다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갔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는 스타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조가 지난 일요일 날 한한 공동담화 이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탄핵에 찬성하고 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날 공동담화하고 나서 기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날 있었던 공동담화를 기화로 해서 본인의 입장이 바뀐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국민들과 함께 이 비상계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야 또는 탄핵. 근데 하야 또는 탄핵이 아니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기괴한 문구를 만들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질서 있는 퇴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옹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댓글에 권성동은 윤석열 정권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원내대표를 한다고? 물음표 이런 걸 주셨고 국민의힘은 지금 침몰 중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라면 더 빨라지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준호 의원한테는 한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는 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이제 스스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중앙대 어느 노숙을 교수도 신문에 기고문을 냈고 대통령의 한때 면퇴했다고 했던 심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막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죄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도구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는 왜 2021년 1월 6일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 사주하에 이제 폭도들이 국회의사당 미국 점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 죽고 174명 경찰과 부상 당했죠. 이게 내란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7월 1일 3권 분립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라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그 예시까지 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대통령이 이제 탄핵 받아들이고 헌재 가겠다고 한 거는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탄핵에서 탄핵되지 않고 헌재 가지 못한다면요.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그렇죠. 헌재에 가서 내가 왜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 입법농단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죄 나올 걸 대비해서 무죄로 바꾸는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2건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허용한다든가 제3자 뇌물을 공공기관을 하면 그거를 죄를 묻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탄핵을 12번 해가지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산도 빵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법부 기능 마비, 행정부 기능 마비다라고 아마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아마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 하나고 그다음에 폭동이라는 부분은요. 이게 좀 군인들이 어떤 조직 체계에 의해서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수행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동이라면 무질서함 속에서 폭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이걸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이런 본인이 왜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 같고 또 하나 잠깐 좀 말씀드린 건 권선동 의원 잠깐 제가 좀 살 좀 보태면요. 권선동 의원이 이미 원내대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 경험을 아마 당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
법사위 위원장이었어요. 권선동 의원이. 그래서 원고 측으로 해가지고 헌재에 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과정을 누구보다 자세히 잘합니다. 권선동 의원이. 그래서 질서 있게 탄핵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혜를 빌리고 해서 권선동 의원을 추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야보다 탄핵이 유리하다고? 뭐 박근혜 때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었다. 그런데 사실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직전에 좀 전에 이준우 위원께서 폭동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폭동이라는 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도저히 질서가 안 잡히는 이런 걸 폭동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다 보니까 박은정 의원께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질의를 하셨어요. 지난 12 사태라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을 폭동으로 인정하고요. 폭동이라는 것은 그냥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폭동이다. 이런 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사건, 그래서 그 국회의원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모든 것들은 폭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 말씀드리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처음에는 조기 퇴진, 뭐 아니면은 뭐 즉시 직무 정지,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뭐 하야,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하야가 유리하다. 또는 뭐 탄핵이 유리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내에서의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일 뿐이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정서하고는 너무 다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죄가 있으면 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정서인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와 멀리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뉴스가 신조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에 8인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예, 의견으로 만장일치. 지금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제가 볼 때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관이 6분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의 정당성, 정통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심리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실 게 뻔해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밖에서 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 안에 가서 할 가능성이 저는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으로 가면은 이 2월 하야, 3월 하야 해서 4월, 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보다도 더 시간이 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러한 그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시각하고 맞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구국의 의지로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되면서 법원도 뭐 일단 내란 인정한 거 아닌가? 그런 잠깐. 이제 의견도 주셨고요. 예. 반면에 계엄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되는 상황이지만 진짜 내란인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잘 따져봐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장 기자님. 지금 긴급한 소식이 전해져서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인데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왔다. 김용현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출처가 확실한 제보가 확인이 됐고 오늘 새벽 12시경에 아니 지금 수감돼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구치소 안에서 런닝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근데 불발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걸 김용현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꼬리 자르기,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증거인멸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김용현에 대한 조속한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대통령이 입법하고 또 예산 다 깎아버렸다, 빵원 만들었다 하셨는데 삭감된 예산은
특활비였습니다. 예. 예, 검찰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검찰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까? 입법과 예산 갈등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가르지 않고 늘 하던 일입니다. 늘 하던 일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질서가 통용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던 가치동맹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기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조현천이 당시에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개의 기억을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또 검찰 안에 숨어서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시민혁명이 피 흘리지 않는 시민혁명을 2016년도에 우리는 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 다만 감사한 것은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광장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아주 유쾌한 시민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제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우 의원. 네, 네. 압수수색 대통령실 들어갈 정도면 지금 그 경호원들이 그걸 허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들어갔다가 다시 협의하고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영장을 가지고 온 게 좋겠다라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청취자가 혹시 장 기자 얘기만 들으면은 뭐 정말 검찰 예산 그거 하나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냐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검찰 경찰 가지고 있는 예산 뭐 대부분 다 대통령실도 다 이제 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수사권이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정에서 빼가지고 경찰 줬는데 그 깎은 예산 중에서요. 민주당에서 대공수사권 줬는데 그 대공수사권 수사를 못하도록 하도록 예산을 깎았어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원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깎았습니다. 특히 이제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그거를 나도 하고 싶었지만 너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청년 예산도 깎아버렸고요. 재난 대비한 예비비도 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왕창 깎아버리니까 이제 정부 기능을 마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했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법무부, 그다음에 그 감사원, 그리고 검찰, 경찰, 특활비 깎은 게 문제입니까? 필요하면 국회 특활비도 깎으라는 게 국민적 요구이고요. 국회 특활비 그거 안 깎았잖아요. 관련해서 국회 특활비 9억 8천만 원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는 80억 900만 원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 506억입니다. 이게 영수증 있는 돈을 쓰라는 거예요. 요새 어느 회사에서 법인카드 쓸 때 영수증 없는 돈을 좋습니다. 현금을 막 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못 쓰게 하는 게 저도 잘못입니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또 전 정부 탓하십니까? 아니 사실관계는 얘기해야죠. 문재인 정부 때는요. 똑같이 영수증 없이요. 계속 증액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그 정부도 당시에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가 한마디만 바뀌었다는 드릴게요. 문재인 이유로 정부 똑같이 영수증 없는 거를 통과시켜야 아니죠. 그거 말이 안 문재인 맞지 정부는요. 않습니까? 같이 해야죠. 매년 감사원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았다. 이 말씀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이거는 박수현 의원이 그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도 적어놨고요. 저희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영수증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영수증이 수사 없어도 같은 되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영수증 안 1,000억 원이 된다. 수사비가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로남불인 특활비 거고요. 깎았다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비상계엄 하는 게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비상계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법안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민주당-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괜찮고 야당은 안 되고